프로티즌의 심찬구 대표 만나서 장원재 길거리 중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춘FC가 16부작으로 끝났습니다. 이 청춘FC의 기획자잖아요. 제가 기획자라고 하면은 네, 조금 제 쪽으로 좀 붙으시고. 네.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 기획은 이제 방송국 PD가 했고 이 전체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처음에 착안해서 제안하고 그 프로젝트의 외연을 만들어 낸 사람이죠. 벨기에 투비즈 구단의 구단주. 그렇습니다. 네. 이제 더 안 합니까? 어떤 걸요? 아니, 청춘FC가 이 수많은 청춘과 축구 팬들 가슴에 불을 질러놓고 16부작으로 끝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오디션 프로 같으면 상을 주는 건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어서 네네. 현재까지 뭐 어디 입단이 확정된 선수는 없는 거죠. 아직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섭은 좀 들어옵니까? 설왕설래 하기도 하는데요. 네. 아직은 결국은 간다면 프로인데 프로가 아직 시즌이 안 끝났지 않습니까? 시즌이 끝나야 이제 협상이 돼도. 네, 프로구단들이 시즌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뭐 다음 시즌에 들어올 선수를 구단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얘기한다는 건 좀 이르죠. 말이 안 되는 거고. 청춘FC를 하고 나서 어떤 점이 제일 좀 가슴에 와닿던가요? 처음에는 이게 한 번 실패한 청춘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컨셉이었는데 굉장히 엄청난 인기를 획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시작했던 거고 처음에 이렇게 꿈을 꺾어야만 했던 축구 선수가 워낙 많다. 네. 라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대전제를 가지고 방송국에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방송국에 그 노래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 많은 걸 알겠다. 하지만 축구도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케이스도 조사해서 주고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연령별 대표를 지냈던 선수들의 매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수들이 지금 활약하지 않는 선수들의 수도 갖다 주고 그 중에서 없어진 선수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13세, 15세, 17세 청소년 대표만 해도 그 연령대에선 최고라고 그래서 뽑혀간 선수인데 지금 없어진 선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의 이유로 해서 그만뒀다는 거죠. 저희가 추적을 해서 이 선수가 축구를 안 하고 뭘 하고 있고 그 사연은 어떤 건지 케이스를 40개 이상 정리해서 KBS에 보여줬어요. 그래서야 진짜 그러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사연 들어보니까 이건 컨텐츠로서의 가치가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스토리가 많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렇게 그만뒀던 선수들이 다시 가져왔을 때 이게 살아날 것이냐. 그렇죠. 실력이 다시 살아날 것이냐.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건 또 여러 가지 그 축구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쳐서 못할 것도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작년 가을에 제안했고 워낙은 1월 달에 선수 모집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1월 달이 되면은 내셔널 리그니 K3니 혹은 동남아 일본 이렇게 갔던 선수들이 많이 또 이렇게 새 길을 찾는 시기거든요. 1월 달에 모았으면 더 큰 열풍이 불었었을 거예요. 선수도 좀 더 잘하는 선수들이 올 수도 있고 지금도 좋은 선수가 있지만 더 풀이 많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훨씬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았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외국 프로팀 또 한국 프로팀과 연습 경기에서 4승 2무 4패였나요? 그렇습니다. 승률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률이 얼만큼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근데 우리가 저쪽에서 한 프로팀들은 성인보다는 주로 이제 리저브 팀이나 언더 19 19세 이하 팀들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선수는 성인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프로팀에 2군하고 해서도 이기긴 했으니까 굉장히 가능성을 보여주고 최소한 축구 자원에서만 볼 때 우리가 많은 거를 놓치고 가고 있다는 것은 증명을 한 거죠. 그렇네요. 어쨌거나
이 청춘 FC가 아니었으면 축구랑은 영영 이별했을 선수들에게 그렇습니다. 그건 다시 기회를 분명하죠. 줬고, 네, 그리고 그 선수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담금질 과정을 거치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축구인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뭐 이 일을 가지고 축구인들을 뭐 그렇게 많이 만나진 않았는데, 네. 뭐 많은 분들이 뭐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축구라는 스포츠를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축구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건 틀림없으니까, 그리고 뭐 대부분 긍정적이시죠. 근데 이제 뭐 제도권 축구를 하시는 분들 네. 입장에서는 네. 좀 이게 축구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은 축구를 가지고 예능을 만들었다는 네. 느낌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선수들의 노력 자체는 매우 진지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경기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그 예능적 요소보다는 리얼리티의 요소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했던 팀들도 어쨌거나 직업 선수가 되기 위해서 다들 훈련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직업 선수,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마음에 담아둔 선수가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까? 청춘 FC 중에 실력 혹은 실력과는 논외로. 네, 두 가지를 다 사실은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반드시 이렇게 뭐 슈퍼스타 K 스타일로 오디션에서 잘라내고 이런 걸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제가 네. 방송 전문가가 아니니까 뭔가 축구를 통한 리얼리티. 그럼 어떤 형식으로든 선발을 해서 셀렉션 프로세스가 있어야 네. 되고 거기서 선발된 선수가 뭔가 리워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가 오디션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최초 제안자고 제가 뭐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있는 노력 없는 노력을 네. 다 했거든요. 그렇게 애정도 많이 쏟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두 명을 콕 집어서 네. 얘기하는 거는 좀 이렇게 선수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모든 선수들이 다 사랑스러운 거군요. 네, 근데 분명히 뭐 정도 차가 있죠. 네. 근데 최소한 여기서 7, 8명, 8, 9명 이상은 지금 뭐 챌린지에 가서 뛰어도 충분히 통할 것 같다. 충분히 통할 것 같은 만큼 네. 많이 이렇게 올라온 선수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전문가들 중에서는 혹시 뭐 이 선수 정도면은 유럽의 뭐 2부 리그 중하위권에서 충분히 통한다, 이런 평가를 좀 해준 경우는 있습니까? 한 2명? 이름 공개해도 되나요? 그거 좀 곤란합니다. 이름은 공개하긴 곤란하고 예, 예. 2명 정도는 2명 정도. 네, 이렇게 통할 수 있다. 처음에 3명? 3명? 2명 내지 3명. 네, 3명인 네. 것 같아요. 저는 한 명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 것 같은데 그 처음에 오디션을 했을 때 서류 심사를 몇 명이 신청했다 그랬죠? 2,500명 가까이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도 500명 남겨서 500명 네. 테스트를 했고, 근데 그 과정은 거기서부터는 저는 완전 관여를 안 했어요. 거기서는 이제 방송국에서 네, 철저히 방송국에 맡겼고, 네. 뭐 거기서 뭐 누구를 해라 마라 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송국에서 원칙을 정해서 네. 뽑았고, 물론 이제 어떤 원칙으로 하고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이냐라는 거 토론을 했죠. 예를 네. 들면 대학 재학 선수는 빼자. 네. 왜냐면 현재 대학에 재학돼 있으면 이 친구가 대학이랑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팀에도 그 예의가 아니고 예의가 아니니까 네. 빼고, 내셔널리그 이상의 팀에 등록된 선수 빼고. K3, 그러니까 4부 리그 격인 K3는 그래도 좀 받아주고. 네, 왜냐면 K3는 어떻게 보면 계약은 돼 있지만 월급을 못 받는 선수들이 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마추어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어떤 또 다른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네. 저희가 해석을 했고, 물론 해당 K3 팀한테는 조금 좀 불편한 일이 네.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전 큰 틀에서 보면은 선수들한테는 또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콕 집어서 저는 한 선수 얘기만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이건 축구 외적인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김용섭 선수가 굉장히 그 네네. 가슴에 남는데 네. 김용섭 선수는 중학교 때까지 축구를 하다가 축구를 완전히 포기하고 네. 시험 봐서 대학을 간 거죠. 그렇습니다. 어디 전북대 법대였나요? 전남대 법대였나요? 아무튼 네. 뭐 갔다가 축구를 못 잊어서 K3 구단 청주 FC였나요? 뭐 아무튼 K3 구단 어디서 뭐 네. 정말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네. 근데 영국에서도 그 전설적인 공격수 이안 라이트가 그리니치 FC라는 우리로 치면 조기회 출신 선수고 스튜어트 피어스 나중에 국가대표팀 주장도 한 수비수도 역시 7부 리그 그런 경우들이 있죠. 선수니까 물론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 네. 최근에도 지금 이제 인생 역전을 이룬 잉글랜드의 그 대표 선수 하나가 나왔는데 네. 저는 7부, 8부 리그 가가와 신지도 좀 그런 거 아닌가요? 가가와 신지도 네, 그렇죠. 네. 사실 조기회 출신이지 않습니까? 10년에 한 번 나오더라도 이런 선수가 나오는 것이 5부, 6부, 7부, 8부 조기 축구 리그까지를 하나로 묶는 네.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용섭 선수 좀 주목해 봤는데 네. 체력이 약한 거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다 나갔으니까 장점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제 평가보다는 이제 지도했던 네. 안정환, 이을용 두 감독들의 감독. 평가가 네. 일단은 두뇌가 뛰어나다. 그래서 생각할 줄 알고 자기만의 아이디어가 있는 네. 축구를 하고 이해도가 빠르고 그리고 어떤 전 경기를 줄기차게 뛸 만한 체력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으나 그리고 축구를 너무 오래 쉬어서 네. 좀 이렇게 전체적인 시야나 이런 거는 더 개선이 될 여지는 많으나 그 선천적인 감각만큼은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 FC 서울전에서 골도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골키퍼 머리 위로 넘어가는. 네, 그건 감각하고 네. 자기만의 어떤 창의력이 있지 않으면 안 나오는 네. 플레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 아실 테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선수죠. 그리고 네. 순간적인 동작은 굉장히 빨라요. 그럼 체력이 문제지 순간 동작은 네, 빠르군요. 순간 동작은 네. 반응 속도나 자기가 공을 가졌을 때, 공을 안 가졌을 때 수비수를 순간적으로 벗겨낸다든가 이런 동작이 굉장히 빨라요. 프로그램 안에서 보면은 김용섭 선수가 득점을 하고 나서 네. 안정환 이을용 감독이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뛰어오는 스피드가 김용섭 선수가 모든 경기를 통해서 보여준 스피드보다 훨씬 빨랐다. 저렇게 좀 뛰어주면 기회가 많을 텐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잠재력이죠. 그렇게까지 빠르게 뛸 수 있는 선수인 거죠. 그러니까 네. 기분이 상승되면 그렇게 빨리 뛸 수도 네. 그러니까 있는 그 자기의 거군요. 포텐셜이 나온 거예요. 네. 순간적으로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시합 때도 그렇게 몸만 만들어주면 그 정도 빠르게 네. 뛸 수 있는 선수인 거죠. 네. 자, 제가 청춘 FC를 모체로 한 이제 구단 창단 얘기는 잠시 후에 따로 여쭙기로 하고 청춘 FC 시즌 2, 시즌 네. 3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아직은 뭐 KBS에서 한다 안 한다 방침은 전혀 정하지가 않았고요. 네. 뭐 지난 주말에 끝난 거니까. 그런데 뭐 기왕에 이렇게까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브랜드가 쌓였고 사람들의 신뢰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못하란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2002년 이후에 좀 역설적이지만 선수 개개인의 캐릭터가 이렇게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건 뭐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기라는 것도 넓게 보면은 축구계의 자산인데 이거를 축구를 위해서 다시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자꾸 좀 여러 가지 좀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심창구 대표의 의무가 아닐까 하는데 이 강요를 해봅니다 제가. 네, 그런 사명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셨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공중파라는 건 공공재거든요. 국가의 자산이고 우리 사회의 그렇죠. 자산인데 네. 거기에 1시간씩 16번을 했다는 거는 그것도 주말에. 네, 이건 네. 엄청난 자산이 쌓여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투자를 했고 네. 그걸 인해서 청춘이라는 브랜드가 쌓이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있고 선수의 이름과 얼굴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게 곧 축구에 대한 애정으로 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더라 하고 모든 게 끝나버리면 너무 아깝죠. 아깝죠. 네. 이런- 휴면 예금이 되는 맞습니다.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거를 뭔가 이렇게 축구로 이어내고 네. 여기서 느꼈던 그런 정의감이나
이런 어떤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같은 걸 발전시켜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 다음 스테이지에 또 소중하게 써야죠. 축구 문화가 한 단계 성숙했다는 증거는 축구 매니아들이 아닌 분들이 축구 얘기를 일상의 화제로 삼는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번 청춘FC는 축구 문화 확산에 상당히 기여할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막내딸만 해도 네. 축구 안 좋아하는데 청춘FC는 꼬박꼬박 챙겨봤거든요. 네. 네. 제가 가을에 지난 주말에 무슨 속한 모임에 네. 1년에 한 번씩 가족들 다 모이는 운동회를 하거든요. 네. 그 운동회에 청춘FC 티셔츠를 하나 선물로 들고 왔어요. 네. 싸움이 벌어. 난리가 났습니까? 서로 가지겠다고. 여러 개를 가져가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많이 갖고 있지가 않아가지고. 재고가 몇 개 없군요. 네. 네. 워낙은 뭐 선수들 다 나눠줘야 되는 건데 네. 조금 몇 개 남아서 네. 하도 거기 이제 청춘FC 얘기를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하나 선물로 가져갔다가 가져갔다가 싸움 날 뻔했습니다. 싸움 날 뻔했다. 네. 네. 그게 바로 청춘FC의 인기를 아주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시즌 2, 후년에도 시즌 3 계속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뭐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제가 또 왜 시즌 2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조성도 네. 하고 뭐 명분과 여러 가지 그 프레임을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또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청춘FC의 프로구단 전환 문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음 편에 계속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